네, 릴만의 복수에서 2기 서브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 주 동안 공부하신 거나 느낀 점들 공유하고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계산한 거 이어가지고 했는데, 사실 S1 이전에 R2에서 원점을 뺀 것부터 다시 좀 브랑코 오물로즈를 계산을 해보자. 그러니까 S1이랑 R2 빼기 원점이 스모토피라는 사실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R2 빼기 5만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그것도 오픈셋을 조금 너무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커넥팅 홈모피즘이 좀 0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S1에서 할 때는 교집합이 to connected components가 나왔는데, 교집합이 one connected components가 나오면 항상,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된다기보단 커넥팅 호모몰피즘이 뭐 엄청난 우리에게 직관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그냥 0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커넥팅 호모몰피즘 이용하지 말고 딴 거 이용하자. 이거 어떤 오픈셋을 잡아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딴 걸로 잡고 이제 계산해봤는데, 네, 딴 걸로 잡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예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어, 그래서 R2 빼기 이미 두 점을 뺀 거를 드럼코몰로지를 계산해 보려 했고, 그거를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좀 코호몰로지 말고, 그러니까 드럼코몰로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호몰로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아니 코호몰로지를 계산하는데 호몰로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되게 저는 신기했거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네, 그런 것들을 한 주 동안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어, 저는, 음, 단순히 일단 4월 중순까지 뭔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좀 그거를 하는데 좀 바빠서 한 4월 초중순까지는 네, 일단은 스터디를 참여하면서 네,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거를 같이 듣고 좀 참여를 계속하면서 네, 뭐,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4월 초중순까지는 네, 많이 뭔가를 못할 것 네. 같다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좀 이제 시간을 좀 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 좀 팔로우업을 좀 하려고요. 지금 선생님들 좀 하셨던 노트나 최근에 뭘 하셨는지를 좀 따라가면서 그거 뭐 계산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이해해보고, 그리고 나서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를 할 수 있으면 좋을지. 근데 저 오늘 잠깐 누워있을 때 지용현 선생님 그 노트 잠깐, 저는 원래 다운로드도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이거 다운로드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보고 싶다. 예, 좀 이해해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저번 주 거는 제가 아직 영상을 못 봐가지고, 그것도 제가 잠결에 봤었지만 저번 주에 그거 좀, 일단 해야겠다. 그러니까 와인딩 폼과 어쨌든 와인딩 폼을 좀 더 살펴봐야겠다. 이런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따라가면서, 좀,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예, 지용현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아, 그리고 저도 잠깐 하나만 더 말하면 뭔가, 어, 좀 공부해야 된다는 어제 이제 대수하기 아름다운 채널지기 말씀을 듣고 약간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와서 약간 뭔가 여기 더 잘 발표하고 뭔가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약간
날먹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같이 몇 시간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주에 한 주 동안 뭐 더 생각해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다 같이 뭔가 부담 없이 하면 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한 주에 뭐 공부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뭐 어떤 걸 따라가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여기 와가지고 좀 이야기해보고 되게 대소하게 하는 거니 탈곡기 그런 거 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제안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뭔가 너무 부담 갖지 말자는 이야기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일단 어제 그 밤을 새야 하는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그게 지금 몰골이 아니어가지고 카메라는 에버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올린 노트가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냥 디바이저. 이 디바이저 관련해서 그냥 이것저것 보는 와중에 제가 그 예전에 그 했던 그 증명이 이제 제너럴리티 스토커스 디어럼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컴팩트 리만 서페이스가 있을 때 그 위에서 어떤 메론풀 펑션들의 각 점에서의 이제 폴이나 그 제로의 합이 0이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올린 노트가 그게 베이스로 하거든요. 그거를 갖고 뭐를 하냐면 디바이저를 분류해요. CP1에서. 그러니까 디바이저라는 것을 되게 여러 가지를 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트를 이번 노트가 그 그러니까 정확히는 CP 원상에서 그 지너스가 0인 CP 원상에서의 어떤 디바이저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그 디바이저 분류에 대한 문제들을 좀 계속 봤던 것도 있어가지고 그동안 그냥 몇 주에 조금씩 디바이저 분류 관련돼서 좀 봤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조금 정리해서 이번에 노트 좀 올린 겁니다. 저는 그 지난 서브 스터디 끝난 이후로 그 점 두 개 뺀 와인딩 폼 얘기를 하면서 좀 그걸 어, 개인적으로 좀 뜯어봤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올리긴 했는데 사실 저거를 올리고 나서 보니까 PO율을 저렇게 잡아도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려 했지만 아쉽게도 못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 서브 스터디라도 없었다면 나는 정말 공부를 안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같이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정우재 선생님 뭔가 준비하신 게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같이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 네네. 지난번에, 네, 제가 짧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쇼핑을 하고, 어, 일단은, 어, 좀, 모두가 좀 신속하다고 여기는 와인딩 폼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조준혁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절이 어떤 거냐면은, 이거, 드럼코몰로지 오브 알토 빼기 오리진은 미적분만 가지고 할 수 있다. 미적분만 가지고 하고 싶다. 가 이제, 어, 조준혁 선생님이 말하신 거고, 저도 약간 이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솔직히 뭐,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이제 말만 미적분이고, 되게 약간 퓨어 리그젝트 시퀀스, 롱 리젝트 시퀀스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미적분으로부터 나왔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딱 1학년한테, 대학교 1학년한테 좀 설명해 주고 싶은, 대학교 1학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증명, 그게 약간 미적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뭔가 내려서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음, 전제되는 게 음, 음, 원점이 0,0이고 반지름이 뭐 임의의 양수인 R0인 에 대해서 저희가 예, 이게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거를 언제든 그냥 질문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W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클로즈드 어떤 폼이 있다고 합시다. 클로즈드 폼, 디세타라고 듣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클로즈드 폼, W에 대해서 만약에 음, 잠깐만요. 저도 좀 계산인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정확히 어떤 맥락이었는지 아예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지름과 똑같은 원점에서 어떤 걸 적분해서 C1이 나왔다고 합시다. C1은 0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고 어떤 실수도 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러면 주장을 하고 싶은 거는 얘를 디세타라면 하면 안 되죠. 생각해보니까 적절한 이름이 W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주장은 얘는 이그젝트 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 하고 싶은 말은 W가 이게 이그젝트 폼이라는 걸 보이는 거는 어, C1 요거 더하기 이그젝트 폼. 예, 이걸 보이려는 거고 결국 이게 H gram 1 벡터 빼기 5가 어, 5가 R1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주장을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왜 이런 주장을 보이고 왜 이런 주장을 지금 하려는지 조금 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로즈드 폼의 그 종류를 알고 싶은 거죠. 예, 업투 예, 맞습니다. 인젝트에 네네. 대해서. 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좀, 아,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그젝트 시퀀스를 구상하지 않고 좀 더 명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준혁 선생님 뭔가 욕구에 따라서. 그러면은 일단은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미 최경우에 따라서 여기 약간 뭐 보조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보조 정리가 필요한데 약간 미적분학 책에서 했을 법한 보조 정리인 것 같아요. 이미의 폐곡면에 대해서 폐곡면이 아니라 폐곡선에 대해 뭐 원점을 감아도 되고 원점을 안 감아도 되고 원점을 두 번 감아도 되고 세 번 감아도 되고 이미의 폐곡면을 말하는 겁니다. 폐곡면에 대해 폐곡면 요거에 대해 요거 뭐 F라는 원폼이 0이면 F는 이그젝트 원폼이다라고 이걸 할 거예요. 어, 뭐 증명은 약간 어떻게 하냐면 뭐 어떤 어떤 고정된 한 점을 잡아요. 이걸 P0로 하고 임의의 점을 P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를 람다1, 람다2라고 하면은 람다1 F랑 람다2 F가 같죠. 왜냐하면은 람다1 빼기 람다2가 이제 0이니까요. 이게 회곡선이니까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적분 값이, 선적분 값이 P0부터 F라는 이 선적분 값이 어, large F, P로 define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DF를 이 P는 이제 우리가 R2 빼기 5의 점이었으니까 FB는 F라는 거는 이제 R2 빼기 5에서 R로 하는 어떤 스칼라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모종의 계산을 통해서 df가 f임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좀 안 와닿으시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이 보조 정리가 좀 뭐 썩 마음에 드시는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 한번 듣고 이 주장에 대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전 사실 저 감마 1하고 감마 2를 따라서 원폼 F를 적분을 하면 값이 같은 거는 그 선적분의 기본 정리로 이제 어차피 그 텔레스코핑 때문에 양 끝점 빼는 거니까 같은 시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그 끝점에서 끝나니까 그렇다로 봐도 똑같잖아요. 예, 그쵸.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감마 1 빼기 감마 2를 적분을 하면 회곡선이니까 0이 된다. 근데 저 감마 1 빼기 감마 2의 적분이 쪼개진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저게 당연한가요? 적분 구간이요. 저것도
뭐 계속 써오긴 했는데 그게 당연한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아마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람다 1을 뭐 0, T0부터 T1으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T1부터 T2로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경우 있잖아요. 요거. 네. 요렇게 감마 1 빼기 감마 2를 그다음 T1에서 T2로 이런 식으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선적분 할 때 여기 파트가 나오고 그렇네요. 네. 아, 네. 여기 파트가 나와가지고 네. 네. 요렇게 될 거니까. 네, 이것 때문에 여기는 정의상 이제 이 회곡선이 될 거고, 음. 그러니까 요게 되고, 여기는 요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고 요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보통 그 뭐 약간 포텐셜을 직접 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포텐셜 직접 만들기 여기를 근데, 네. 네네 근데 그러면 지금 주장하시는 게 있잖아요. 저 오메가 빼기 C1 오메가 1은 이그젝트 폼이다. 네네 그럼 저것도 그냥 적분을 하면 그 지금 저희가 그 감마 제로 R 제로 R 그 반지름이 R 제로이고 원점을 포함하는 그런 적분에 대해서 네네 네 밸류가 1이 나오고 C1이 나오는 걸 아니까 네. 그럼 사실 보조 정리만 쓰면은 되게 당연하게 보여지는 게 아닐까요? 아, 뭐 요렇게 하면은 이제 0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네. 당연하지 또 당연하다고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보조 정리는 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미의 패곡선이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잠깐만요. 이게 겹칠 것 같아서.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저희가 이제 행한 적분은 요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건 이제 분명히 약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의 패곡선은 굉장히 많을 건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사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네네네. 이것까지 이제 어떻게 보장하느냐 약간 이런 게 저는 좀 처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에 대해. 근데 그린 정리를 쓴다 해도 그린 정리는 뭐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한 좀 이런 식으로나 깔끔한 거에나 통하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겹쳐 돌아가지 않는 이런 커브에서만 이렇게 통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막 꼬여 이렇게 겹치는 데서까지 통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난관에 봉착했어요, 저기서. 음. 근데 지금 과정이 저희가 저 오메가 1을 적분하면 그 1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오메가를 적분하면 C1이 나오는 거 상황이죠. 네네, 맞아요. 어. 그러면 근데 적분 그 오메가 마이너스 C1 오메가 마이너스 C1 오메가 1이 원에 대한 적분이 0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그 오메가 죄송해요. 마이너스 C1 오메가 1의 적분이 0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아, S1에서 0이 그쵸. 여기서 0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아, 왜냐하면은, 그쵸. 그, 뭐, 영어를 제가 그냥 세모라고 할게요. 좀 쓰기 아픈 네, 거라서. 이게 C1이고, 네, 이게 바꿔서 쓰면은 C1 오메가 1이 되니까, 그쵸. 네, 여기서 오메가 빼기 C1 W1 해가지고, 네, 0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정확하게 어떤 게 그 불편하셨는지가 제가 그때 포인트가 안 잡혀서요. 아, 결국 그래서 저희가 보여야 되는 거는 W 빼기 C1이 이그젝트임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근데 저희가 아는 보조 정리는 아, 임의의 패곡선에 대해서 적분값이 0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원에 대해서만 보인 거거든요, 그냥. 음, 음. 그게 좀 네네네. 불편한 거죠. 음,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까라는 좀 생각이 막연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좀 호몰로시라는 용어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포멀하게 정의하진 않고 그냥 대충 이런 거다라고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포멀로지는 결국 음, 펀더멘탈 그룹이 좀 더 많은 말인 것 같긴 한데 그 곡선의 분류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H1만 사용하고 H1 곡선의 분류인데 물론 실제로 정의가 이런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성질이긴 한데 어떤 클로즈드인 애가 있다고 해볼게요. 클로즈드인 애뭐 F가 있다고 하면은 어, 이 호몰로지도 약간 이그젝트 클로즈드를 이그젝트로 나눈 거거든요. 어, 여기에 있는 거를 오메가 이 폐국면을 오메가 1, 오메가 2라고 하고 여기서 이그젝트 맥락은 어느 도형의 바운더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클로즈드가 있고 뭐 이그젝트는 이런 애들인 거고 음, 그 곡선의 분류를 하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클로즈드 폼에 대해서 클로즈드 폼 F에 대해서 F인데 어떨 때냐면 if 그 이게 이제 코션트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코션트를 하는데 이게 같은 이제 이퀴밸런스 클래스에 속하면은 적분값도 같다는 게 프로퍼티로 보장이 돼 있거든요. 좀 이제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예로 예시를 들면은 알토 빼기 로 어 얘는 곡선의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그냥 뭐 안 감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랑 요렇게 한 번 하는 거랑 해가지고 예 이렇게 N번 감는 거랑 이게 원점을 주기로 N번을 감는 거랑 음, N번 감기 이런 식으로 결국 모든 곡선이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곡선이 임의의 패곡선이라고 하면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무수히 많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먼데 이렇게 하면은 곡선이 이제 D로 클래시파이가 된다는 그래서 좀 뭔가 괜찮으신가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냥 와인딩 폼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 그렇긴 한데 얘는 좀 네. 더 브랑코몰로지에 비해 계산하기 좀 쉽다고 느껴가지고
음,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건 와인딩 폼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예, 맞지만 뭔가 이런 게 또 약간 우리가 코호몰로지 이외에 뭔가 호몰로지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이유 뭐 그런 자연스럽게 같이 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네네. 그 보라색으로 그려주신 더럽게 생긴 지렁이 있잖아요. 네네. 저 지렁이가 지금 원점을 한 번 감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 친구와 그 서클, 그 원을 포함하는 그 서클은 그 저 같은 호몰로지 클래스인 건가요? 아, 예, 둘은 같은 호몰로지 클래스예요. 어, 그래서 결국 예, 이 곡선을 제가 서클이니까 C라고 부를게요. 이 밸런스 클래스. 결국 그러니까 예, 그럼 모든 호몰로지의 이제 원소는 NC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NC의 정의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사실 예, 만약에 이제 C에서만 같다고 했으면은 이제 임의의 NC에 대해서도 이게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근데 이제 모든 곡선은 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 up to 이퀴밸런스 클래스 하에서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면은 임의의 태곡선에 대해서 0인 걸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임의의 태곡선에 대해서 0인 걸 보인 거니까 결국 얘는 이그젝트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혹시, 저게 미적분학의 용어로 치자면, 저 호몰로지가 곡선을 저렇게 분류한 게, 그 곡선의 어떤 형태라든지 그런 거 좀, 좀, 이렇게 수축하고 좀 늘릴 수 있는 게 그 그린 정리를 적용한 거죠. 호몰로지가. 그 그린 정리가 그거, 그 있잖아요. 그 바운더리, 그 클로즈드 루프를 적분할 때 가운데가 그거, 그 어떤 구멍이 없으면, 예. 그거, 네, 적분값이, 그,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쁜 곡선 이제 C랑 예, 좀 못생긴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결국 사실 그린 정리긴 한데 이거 C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그린 정리가 이렇게 못생긴 정리까지 그것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원 선생님이 그려주신 그 지렁이 있잖아요. 네네. 그 지렁이에서 그 꼬인 부분들을 그 감마 1, 2, 3, 4, 5, 6, 7, 8, 9 막 이런 식으로 아, 예, 해가지고 예, 예. 네, 따로 그, 맞죠. 적분하면 그림 정리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저도, 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데, 그 이미에 약간 모든 태곡선을 약간 그런 식으로 또 쪼개서 그림 그렇죠. 정리를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저한테 음, 아득한 질문이었어가지고, 음, 결국 그래서 모든 곡선을 결국 클래시파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결국 약간 선형대수, 항상 채널진이 말씀하시는 거랑 뭔가 맥락이 비슷한데, 무한을 다룰 수 없으니까, 유한하게 끌어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플래시 업투 이그젝트에 대해서 플래시 파일을 한 거고 그래서 호몰로지를 썼습니다. 근데 저 호몰로지에 그걸 쓰면 D 라지 F가 F다. 그걸 고인 건가요? 중간에 써서? 예, 어디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이고 주장하고 싶은 게 네네. 원시 함수가 존재한다. 원시 함수가 존재해서 그거를 미분했을 때, D를 취했을 때 스몰 f가 되는 라지 F가 존재한다. 네네. 이거를 보이고 싶은 건데, 네. 그거를 위해서 호몰로지를, 그래서 곡선의 분류를
끌어오신 건데, 그거를 어느 포인트에서 사용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임의의 곡선이 얘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면 결국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은 임의의 n에 대해서 이거를 이게 0이다라는 걸 보이면 끝이 나는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얘네가 임의의 곡선을 대표하니까요. 임의의 아, 패곡선을 이미 대표하니까. 패곡선. 네. 저는 대표하는데 네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적어도 이 값은 n 이거여야 돼요. 네네. 근데 이게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음. 예. 그러니까 그래서 호몰로지를 쓴 맥락은 임의의 패곡선이라는 거를 좀 잘 표현하기 네, 위해서, 클래시파이 해가지고 잘 표현하기 위해서. 네, 결국 네. 그러니까 이게 Z니까 이 네. 그러니까 이 호몰로지가 Z니까 Z의 제너레이터가 얘잖아요. 네네네. 결국 제가 보인 거는 제너레이터에 그러니까 이 그룹의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만 적분값이 0임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뭔가 베이시스 같은 거죠. 뭔가 베이시스에 대해서만 적분값이 0이 되면 그 나머지들도 모든 곡선은 다 0이 된다 이런 걸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좀, 뭐랄까요. 곡선 쪽에서도 그 제네레이터가 한 개밖에 없고, 저 펑션 있잖아요. 펑션 쪽에서도 제네레이터가 W1, 저거 하나밖에 없는 게 그 개수가 똑같은 게 항상 뭐 이 케이스에선 좀 그런 건데 항상 그러나요? 제네레이터의 개수가 같나요? 그 제가 적분 그, 영역과 그거를 계속 생각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신기해가지고, 네. 어, 적어도 여기까지는 항상 똑같더라고요. 임의의 점을 다 이렇게 뺀 건. 여기까지는 그 호몰로지나 이거나, 이걸 이제 X라고 하면은 이거랑 이제 호몰로지가 이제 같다는 거를 아, 예,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람 코호몰로지랑 저 호몰로지죠, 오른쪽은. 네네, 그 센스군요. 저게 같다는 센스가, 코호몰로지가 같다는 센스가 적분 영역의 그 제네레이터의 개수랑 네네네. 왼쪽에 그 펑션, 그 폼이죠. 폼의 그 종류가 개수가 같다는 게 그런 센스네요. 그 코몰로지가 같다는 게 그런 의미였네요. 네네네. 아,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두 개의 평면을 뺀 걸로만 한 1, 2분 언급을 하고 이제 아마 발표를 넘기고 싶은데 지금까지 뭐 질문 좀 있으신가요? 어, 근데 전 그냥 개인적인 감상인데, 그, 네네네. 호몰로즈도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힘들었던 게 임의의 패곡선을 논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뭐, 인터섹션이 생기는 점을 귀납법을 써가지고 무한계의 인터섹션이 돼도 그린의 정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상한 패곡선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네네네. 이제 결국에는 호몰로지라는 이름을 갖다 쓴 것도 그것 때문에 이제 임의의 패곡선은 저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고. 근데 그 분류가 되는 지점도 결국에는 와인딩 폼이라는 게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예. 네, 개인적인 그냥 감상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게 그 호몰로지는 이 드랑크 호몰로지에 대해서 계산하기가 저는 조금 더 쉬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더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일 궁금했던 게 그, 그, 그 보트 책인가? 이거 옛날에 잠깐 슬쩍 봤었거든요. 이 책 이름이 저희 위상수학과 응용 시간에 이걸 레퍼런스로 샀는데 In terms of differential forms였었던 것 같아요. Differential forms 뭐 이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도 그 와인딩 폼 얘기가 나오고 뭐 그 저희가 했던 그 쇼디그 시퀀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되게 조금 신기했던 게 옛날에 보고 좀 의아했던 게 그 쇼디그젝트 시퀀스랑 LES랑 그 와인딩 폼을 언급하기 이전에
연습 문제, 이거를 언급하기 전에 연습 문제, 얘의 드럼 코홈올로지를 구하라라는 게 연습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안 쓰고, 얘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거지가 좀, 옛날 한때 궁금했어가지고, 좀 저도 순수 미적분만으로 하고자 했던 좀 의지가 있었는데, 아마 좀 이런 것들을 보투라는 사람이 좀 원했던 거 아닐까? 그냥 이거 풀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이결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좀만 논하고, 예. 아마 얘는 제가 보조 정리를, 예, 이미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좀 짧게 걸릴 것 같아요. 이때는 어떤 거라고 쓰냐면, 예, 이제 R2에서 두 정을 뺀 거고요. 이때 이거를 제가 X1, Y1, 얘를 X2, Y2라고 할게요.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은 얘를, 어, R 이퀄 R0인데, 예, 물론 X2, Y2를 지나지 않아야겠고요. 원점은 X1, Y1. 이게 P점이고 Q점이라면 P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얘가 2파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얘도 똑같이 계산해보면은 클로즈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2파이분의 1을 또 붙일게요. 또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은 Q를 중심으로 그냥 이거 와인딩 폼의 결국 평행이동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마이너스 y dx. 얘도 이제 하면은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계산해 보면은 근데 와인딩 폼과 저거 같은 거죠. 평행 이동하면 예. 저 분자에 아, 있는 y랑 x도 네. 네네. 맞습니다. 윤혁 선생님 지적이 완전히 맞고요. 그래서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어, 얘를 이제 이 경로를 C1이라고 할게요. 이 경로를 C1. 이 경로를 이제 C2라고 하면은 C1보다는 경로 감마1이라고 할게요. 감마2라고 하고. 그리고 임의의 원폼을 얘가 임의의 원폼 오메가가 C1이라고 하고 임의의 투 얘를 음, 어, 얘를 얘를 이제 C2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참고로 얘가 약간 저희가 와인딩 폼 계산했던 것처럼 얘는 이제 오메가 1이라고 할게요. 여기 파트는 여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얘는 오메가 1이라고 하고 얘는 오메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 저희가 바깥쪽에서 접근하면 0이 나온다는 사실 때문에 얘는 0이 됩니다. 지금 얘도 0이 됩니다. 여기 경로가 이거인 거에 조금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오, 이거 신기한데요. 그러면 이게 마치 뭔가 제너레이터가 두 개가 되는 것처럼 이게 보이네요, 이게. 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재미난 결론이 왔는데 C1 W1 빼기 C2 W2가
이그젝트라는 거를 저는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얻는 사실이 뭐냐면은 W 빼기 C1, W1 빼기 C2, W2가 0이고 얘도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얘는 계산하면 C1 나오고 얘는 1 나오고 얘는 0이 나오니까요. 얘는 C2가 나오고 얘는 0 나오고 여기가 1이 나와서 0이 되겠죠. 근데 그 알려져 있는 사실은 그 H2의 호몰로지가 이거가 어, 여기에 있는 원소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N1 감마 1 더하기 N2 감마 2로 유일하게 아니, 뭐 유일하게 아니라 임의의 그 해경도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임의의 폐경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W-C1 예, C2를 하면은 N1 감마 1 W-C1 W1 C2 W2 더하기 N2 감마 2 C2 C1 W1 C2 W2가 돼서 예, 여기가 각각이 0이라 했으니까 N1, N2를 곱하고 그 선형결합을 해줘도 여전히 0이 돼서 임의의 폐경로에 대해서 0이 되니까 그래서 얘도 이그젝트가 되고 결국 임의의 클로즈 폼이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우리는 두 개의 뺀 점의 브랑크 호몰로지를 결국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제너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브랑크 호몰로지가. 혹시 예, 저 혹시 그 감마원으로 그, 그, 그러니까 감마2를 얘기할 때는 그 감마1이 가지고 있는 그 구멍을 안 가지고 있는 그거를 가정된 상태죠, 각각이. 감마 원, 감마1은 감마2의 그 구멍을 감마2가 아, 감싸고 있는 그 구멍을 안 가지고 있고 그게 가정이 되는 거죠. 네네네네. 네. 네네. 이거를 가정했어요. 네네. 왜냐면 한꺼번에 두 개를 다 감쌀 수가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그래서 네. 감싼 거는 경로가, 예, 이게 돼요. 감마 원더. 아, 그래서 일반적인 저 표현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감을 수도 있고, 약간 한꺼번에 감되 여기서 두 번 감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패곡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예,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논하는 임의의 폐곡선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얘가 이런 식으로 클래시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네. 얘도 겹치는 점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혹시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뭔가 호몰로지로 보니까 좀 명쾌한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저는 그 뭐지? 저 PQ, P랑 알파 점 두 개를 포함한 경로에 대해서도 뭔가 고려를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은데, 아, 굳이 그것도 저 두 개의 곡선으로 합으로 표현된다는 게 정확히 PQ, P랑 알파를 포함하는 요 경로랑 그리고 그 마이너스 감마 1이랑 마이너스 감마 2 하면 그 도형의 바운더리로 표현이 되잖아요. 예, 예. 그린 정리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린 정리, 예, 그 도형의 바운더리로 표현이 되는데, 네네. 그게 맞아요. 이그젝트니까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러면 그거 넘겨가지고 두 개가 서로 같은 걸로 이제 취급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맞아요. 약간 명쾌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냥 합치면 인디펜던트하게 두 개가 떨어져 있기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그거를 그림 정리를 쓰면 하나의 그걸로 해도 똑같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음, 그치, 그걸로 그 정확하게 앞에서 호몰로지의 정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접근값이 같으면 같은 곡선으로 클래시파이 하다가 음. 부정 선생님 말씀하시는 결대로 그린의 정리로 쓰면은 되게 자연스럽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면은 조그만 유추를 해보면은 얘도 그냥 결국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전제는 이제 호불호지를 안다는 이제 전제 하에죠. 좀 허무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와인딩 폼 얘기지만 코몰로지랑 코몰로지의 관계를 이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전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좀 코멘트 하나를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이걸 왜 봤냐? 이걸 왜 하냐가 결국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알트에서 두 점 뺀 거 왜 보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게 이제 복소수에 대응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2파이 i에다가 레지주 g는 1에서 랑 뭐 f, t는 1에서 여기 2파이 i 레지주 f, g는 3에서 결국 저희는 와인딩 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하면은 그 요게 나오고 요걸 옮기면은 아니죠. 잠깐만요. ln 음, ln r 오브 g 마이너스 1에다가 예. 얘도 결국 하면은 1을 중심으로 한 이 허수부는 1을 중심으로 한 와인딩 폼이고 얘는 3을 중심으로 한 와인딩 폼인데 결국 그러니까 좀 하고자 했던 말은 결국 어 저희가 보통 내로몰픽 펑션을 생각할 때 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모든 점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네, 이런 거를 고려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상황은 와인딩 폼을 한 개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제법 많은 와인딩 폼을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만 봐도 와인딩 폼을 두 개를 고려하는 거죠. 두 개의 와인딩 폼. 그럼 얘를 뭔가 실수로 옮겨서 본다는 것은 두 개의 와인딩 폼이고 실수로 옮겨서 본다는 거는 R2 빼기 AN, A1부터 AN까지의 드럼 코호몰로지를 약간 봐야 된다. 봤어야 했다. 약간 이런, 예, 뭔가 니즈가 생겼어가지고 이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호몰로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저 레지듀가 그냥 적분했을 때 그 2파이 i가 나오는데 그 정수값이 레지듀의 그 정의죠. 아니 뭐 아니면 레지주 정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보통 그냥 몇 급수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1을 1번째.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이너스 1번째 그 코에피션트를 레지주로 정의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z 마이너스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선 1이니까 z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승의 앞에 있는 그 코에피션트가 예. 네. 아, 그럼 정확히 이게 사실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2파이 i로 나눠주면은 2파이 i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건데 이게 그냥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C1이라고 하고 그럼 제가 뭐 C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결국 앞에서 했던 C1W1 더하기 C2W2랑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 아닌가? 네. 예, 앞에서 봤던 예,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런 뭔가 생각이 복소로 옮기면은 그런 건데 뭔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분명 볼 지점이 그 레지조 티어렘에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발표를 이러한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그 복소에서 하는 저 레지듀 정리나 아니면 폴을 보는 것들이 결국에는 네네. 오늘 말씀해주신 결대로 그, 그 적분 대상이 되는 영역 C를 같은 호몰로지 클래스 중에서 가장 트리비얼한 경우로 어떤 그 원점을 기준으로 한 단위원들의 어떤 리니어 커ம்பி네이션 적분의 리니어 네네. 커ம்பி네이션 꼴로 결국에는 기술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어, 지금 한 예, 거는 예. 유한계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이렇게 있을 때 구멍이 뚫려 있을 때의 경우였는데 그러니까 선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선을 찍은 거를 그거를 없을 때는 그러니까 좀 예전에도 가끔 그런 생각했지만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아니라 구멍 뚫린 점이 아니라 구멍 뚫린 선이 있으면 뭔가 그거는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X가 0 이상인 지점을 뺀 뭔가 그런 거. 네네네네 그런 거예요. 네. 네. 이런 거. 근데 그것도 무한하니까 좀 그렇고 좀 근데 얘는, 간단하게 0부터 1까지 아, 뚫어놓는 거죠. 그 인터벌. 예, 이해했습니다. 예, 약간 로그 G의 선적분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웰 디파인이 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 한쪽을 뚫어놓는 거. 네, 지금 질문이 로그 G 적분 어떻게 하냐에 대한 질문인 거 아, 아닌가요? 결국에는. 그거랑도 결국 같은 거죠. 네. 그 적분 어떻게 하냐. 근데 그렇네요. 네. 그 질문으로 환원시킬 수 있네요. 근데, 저희가 한 거는 유한계 싱귤러리티의 경우에는 D 로그 G 와인딩 폼의 적분을 얘기했던 거고, 근데 이거지. 그냥 로그 G의 적분은 로그 G는 이제 그 브랜치 컷을 빼줘야 되니까 음, 어떤 직선이 빼진 그런 함수의 적분은 어떻게 하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예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브랜치 컷을 할 때 X의 레이를 다 자른 건데, 오른쪽을. 왜냐면 한 바퀴 못 감도록 해야 되니까. 그거 말고 약간 조금만 찍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0부터 1까지 X축에서의 0부터 1까지만 찢는 거기서의 약간 대응되는 어떤 함수? 웰 디파인이 되는 함수? 근데 제 그렇게, 생각에는 네. 이거랑 사실 본질적으로 뭔가 이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가 직관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같지 않나, 이 둘이? 약간 네. 이런 한 생각이 바퀴를 뭐 있거든요. 돌릴 수 있으니까요. 둘 다. 네네네. 네. 결국 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 그냥 구멍이 좀만 더 커졌다 이 문제인 것 같고. 음. 음, 제가 시간 나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그런데 약간 아까 호몰로지라는 랭귀지로 약간 포뮬레이트 했잖아요. 기술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 선분에 대해서도 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수학적으로 그 기술을 잘 할 수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 직관을 어떻게 잘 기술할 수 있는지. 어, 호모토피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좋을 것 같은데, 공간에, 뭐, 일단 드는 거는 호모토피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아마 그 랭귀지를 사용하면 그냥 호모토피면은, 호모토픽 이퀴밸런스 하면은, 그,
호모토픽이 더 센 조건이라 가지고 호몰로지가 같다는 게 보장이 돼서 그런 쪽으로 와인딩 폼 얘기를 펼쳐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소몰하게 말하면 그럴 것 같고 뭔가 계산은 직접적으로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저번 시간에 그 했던 그 얘기를 그 문제점이 해결된 건가요? 저번 시간에 나왔던 얼추, 문제점은 커넥팅 홈모피즘이 0인 건데 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0인 거예요. 여기에는 뭐 어떤 모순이라든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열심히 확인해봤는데 음, 그냥 혹시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공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럼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혹시 한번 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유준혁 쌤한테 넘기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 넘겼습니다. 저 잠시만 준비하겠습니다. 이거였구나. 그래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얼추 된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어, 그냥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긴 한데, 지난 시간에는 저 미적분학으로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논의가 잘 안 맞춰져서 오늘 정우재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거고,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일단 정우재 선생님 오늘 처음 하셨던 그 H, H0, H1이구나. H1 이제 이거를 어떻게 미적분학으로 기술하는가 제가 질문을 드려서 이거는 같이 했었고 오늘도 정우재 선생님께서 잘 소개해 주신 것 같고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정우재 선생님께서 요거에서의 드랑크 호몰로지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에 대한 맥락에서 메이어비토리스 시퀀스를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그것도 같이 살펴봤었고, 근데 여기서 질문이 그럼 이걸 어떻게 미적분학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질문을 했어서 그거를 살펴보다가 끝이 안 나서 오늘 정재 선생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시간의 경우는 이거 정도는 얼추 된 것 같긴 한데, 그때 잘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따로 스터디 끝나고 좀 정리를 해보려 노력한 게 그 디스코드에 올린 이 그림이고요. 그래서 그때 또 여기 과방에서 이 스터디를 진행하고 끄고 나서 옆에 칠판이 있어가지고 썼다 쓰면서 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이어비토리스로 계산한 거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R2에서 P랑 Q점을 뺀 거니까 U를 이렇게 잡고 V를 이렇게 잡아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메이어비토리스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H 제로
뭐 요 텀도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었어가지고, H2로 넘어가면 어차피 다, H2로 넘어가면 다 0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 부분은 지난 레코드 참고하시면 되게 아마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그 서로 그 메이어, 롱 이그젝트 시퀀스 그 성질 이용해가지고 그냥 계산을 하면 나오는 친구라서, 사실 여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요 부분만 따로 떼와서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거는 제로 번째의 원소를 하나 들고 오면, 알파라는 걸 들고 오면, POU를 이렇게 붙일 수 있었고, 거기에 D를 붙여가지고 델타 맵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델타 맵을 이렇게 기술을 해서 H1X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또 원에 대해서도 그 메이어 비토리스가 성립을 하니까 그거를 써줬습니다. 이제 저희가 잡은 오픈셋으로는 U 인터섹션 V 부분이 컨트랙터블 하기 때문에 포앙칼 렘마로 인해서 일단 0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음, 그리고 H1U랑 H1V의 경우에는 결국 R2 빼기 0인 케이스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여서 한 점 뺀 친구의 그 오픈셋을 본 거니까 R1으로 저희가 아는 정보를 대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친구니까 이 친구의 계산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저는 일단은 그때 당시에 적분으로 뭔가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했어가지고 요 델타 맵으로 온 이미지인 이 오메가를 적분을 해서 오메가의 적분값을 확인을 하면 저기에서 오메가가 클로스드인지 아니면 이그젝트까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 그냥 갖고 온 거를 얘기를 하면 얘 적분한 거는 이제 감마는 요건데 그 요 감마는 요거고, 감마2 이렇게 어떻게 넘어갔더라? 감마? 감마는 요거고 감마를 이렇게 쪼갠 거예요. 요거를 감마1, 그리고 요 부분을 감마2 해가지고 감마1은 U에 속한 거고 감마2는 V에 속한 거니까 U에 속한 거, V에 속한 거로 쪼갤 수 있었고, 그리고 얘는 그 스토크스 디오렘 쓰면 바운더리 요 D를 요 바운더리로 보낼 수 있고, 근데 요 바운더리가 서로 오더가 반대여서 이쪽은 마이너스를 취해줘가지고 마이너스 바운더리 감마 원이 요거니까 요 앞에 요 부호가 사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돼서 그냥 알파를 적분하는 거여서 알파는 상수니까 그냥 0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를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예, 요거는 이제 요거의 적분은 요거의 적분과 같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도 쪼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쪼개면 어차피 여기에서 각각은 이제 온 V에서 정의된 거니까 음, 어? 네, 그쵸. 네. 오메가는 온 U에서 온 V에서 정의된 걸로 쪼갤 수 있는데 얘는 각각 여기서 정의된 거고 여기서 정의된 거니까 그냥 이거를 쓸 수가 있나?
그쵸. 여기 매, POU를 붙여가지고 글로벌하게 정의된 거니까 글로벌하게 정의된 거에 D를 붙인 거라서 아마 D를 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0 더하기 0이어서 0이 나온다라는 흐름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는.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혹시 좀 지나간 이야기겠지만 저 H0의 U 인터섹션 V가 R1인 네. 이유가 일단 위에는 클로즈드 폼이고 밑에는 익젝트 폼인데 제로 펑션에 대해서 근데 잠깐 어디 말씀이실까요? H0 U 인터섹션 V야. 네. 네, 그게 R1이 된다는 그거가 우선 그 제로 번째 클로즈드 폼은 그 D를 취했을 때 0이 되는 함수는 어쨌든 실수함수니까 상수함수니까 그거가 있는데 익젝트 폼은 어떻게 봐야 되죠? 밑에? 이그젝트는 그냥 0인 거죠. 그러니까 D를 취했을 때 어떤 함수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없다는 건가요? 이거 0인 경우는 그 앞에서 오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죠, 그래가지고 저거 없죠. 네, 정의상 네, 네. 어, 여기서 이제 코오몰로지를 정의하게 되는데 그 아, 이미지가 0이고 네. 커널이 이제 상수 파트여서 아, 그냥 요거여서 네. 이렇게 정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아까 제가 막힌 이유가 저희가 지금 POU를 요렇게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PV가, 로우 V가, 음, 어디서 0이었던 거지? V를 제외한 곳에서 0인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애초에 로우 U랑 로우 V는 뭔가 글로벌하게 정의된 거고, 그래서 로우 U에 그 POU S1 케이스에서도 여기서 이거를 U로 두고 이거를 V로 두면 로 U랑 로 V는 글로벌 대상인데 U 인터섹션 V의 그거는 글로벌한 대상이 아니니까 이 로컬한 거에 글로벌한 거 붙이면 근데 이 부분 0 되는 거는 이제 그쪽까지는 글루잉 할 수 있으니까 여기로 확장할 수 있고 여기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잡게 되면 애초에 로 U랑 로 V가 여기서는 음, 아닌가? 헷갈리네요. 그, 문제가 네.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디테일 아주 저희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디테일 저도 까먹어서 저 알파는 인터섹션에서 정의된 거니까 그 구멍 두 개 뚫려 있는 상황인데 저 로 V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합성함수가 아니고 곱하기죠. 로 V랑 알파를 곱한 거. 음, 저 곱하기 맞죠? 곱하기 함수. 어디 말씀하신 거죠? 그 로 V 알파가 저 합성함수 네. 센스가 아니라 곱하기 함수. 곱하기입니다. 네네. 알파가 인터섹션에서 정의된 거니까, 문제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뭔가, 알파가 요 두 점이 뚫려 있는데, 한 점만 0으로 이제
한 점만 0으로 이제 낮추니까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여기에서만 애초에 알파가 정의되는 아, 친구니까 이쪽으로만 늘려도 되고 이쪽으로만 네. 늘려도 되는 것 같네요. 아, 네. 아, 네. 그리고 그래서, 인터섹션에서 부드럽게 이어진다. 그런 뜻이죠. 아, 네. 네네.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요게 적분값이 0이니까 이미지 델타가 0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해도 되고, 커널 F.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논리는 저게 적분값이 0이니까 이미지 델타가 0이다. 이그젝트로만 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아까 정우재 선생님이 그 적분값이 0이면 이그젝트다라는 그 층위에서 저도 델타 맵으로 쏜 이미지의 어떤 디퍼런셜 폼을 데리고 와도 임의의 경로에 대해서 적분하면 0이니까 아, 이미지는 결국 이그젝트 폼으로만 쏘는 친구구나 해가지고 이미지 델타가 0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근데 이게 지금 이그젝트 시퀀스니까 요 커널이랑 요 이미지랑 같아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지금 커널이 0으로 쏘니까 F가 인젝티브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또 요 이미지 F랑 커널 G랑 같아야 되니까, 이그젝트니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0이라서 커널 G가 이렇게 되는, 즉, 커널 G가 요의 H1 디렉섬, H1V 전체가 돼가지고 결국 여기가 0인 맵이고 0이니까 당연히 이쪽 F 맵이 서젝티브가 되는 거고요. 요거면 요게 서젝티브인 거를 그냥 쓴 거고요. 이그젝트니스에 의해서. 그럼 F가 인젝티브고 서젝티브니까 얘네가 두 개가 바이젝티브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아까 리니어 컨비네이션 나타낸 것처럼 뭔가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얘기 흐름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저 D세타 1은 U1에서 정의되는 원폼이고, 그리고 저 세타, D세타 2는 V에서 정의되는 그 폼인데, 그러니까 로컬 그거죠. 로컬 같은 거죠. 로컬 섹션인지. 근데 저거가 결합을 하면 저게 글로벌하게 정의된다는 뜻인가요? A D 세타 1 더하기 B D 세타 2가 X에서 정의되는 원폼이라는 건가요? 지금 약간 디세타 1은 R2 빼기 P에서 정의되는 것 같고 네. 디세타 2는 R2 빼기 Q에서 정의되는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니까 아마 레스트릭션 시켜가지고 여기서 정의되는 걸로 봐서 네. 저 두 개의 점을 뺀 공간에서 정의된 두 개의 디퍼런셜 폼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개의 점을 뺀 것에서는 요 각각의 점에서 뺀 디세타 1이랑 디세타 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결국 클로즈드 폼을 이제 제너럴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네. F가 서젝티브니까 그 방금 분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세타 1하고 디세타 2를 X 전체에서 정의된 폼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거기서 임의의 폼을 생각하더라도 레스트렉션 시켜서 오른쪽에 순서쌍처럼 표현할 수 있다 정도로 아,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아, 네. 아. 애초에 거꾸로 전체에서 정의됐던 거를 restriction 시킨 거였다. 왜냐면 subjective였으니까. 혹시 저거 맞나요? U 인터섹션 V에서 restriction 시킨 게 맞나요? D 세타 1 발을 쓰셨는데 맨 마지막에 D 세타 1도 네. 아, 어, 여기서 리스트릭션을 시킬 필요는,
지금 U가 애초에 Q점 요 V에 있는 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요 부분만 보고 있는 거라서 음, 애초에 R2의 절반 정도만 보고 있는 느낌이고 음, V도 R2의 절반 정도만 보고 있는 느낌인데 뭔가 글로잉 하는 느낌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제 그 방, 질문은 그 마지막에 혹시 이거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 맞는 거죠? 인터섹션에서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요 X에서 따졌을 때 이런 식으로 써줘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또 혹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이미지 오브 델타가 왜 0인 거죠? 어디 말씀하신 거죠? 그 이미지 오브 델타맨이, 델타요. 네네네. 그게 0인 이유를, 이미지 오브 델타가 0이라는 거는 뭔가 그 정우재 선생님이 지난번에 저거 랭크들의 얼터네이팅 썸으로 뭔가 계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게 있잖아요. 아마 그걸로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그게 약간 마음에 안 들었어가지고 적분이 0이니까 그 델타의 이미지로 보낸 디퍼런셜 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델타의 이미지에서 그거를 하나 꺼냈을 때 걔의 적분값, 임의의 패곡선에 대해서 적분값이 0이면 걔는 이그젝트 폼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적분해서 0이라는 거를 요걸로 적분해도 요걸로 적분해도 0이라는 걸 어쨌든 지금 보인 거라서 이그젝트 폼이 되는 거고 아까 근데 이것도 약간, 호몰로지 결국 클래스로 전부 한 네네.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조금, 호몰로지를 약간 쓰긴 쓰는 거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호몰로지를 쓴다고 해도 맞고 안 쓴다고 해도 맞는 것 같은 게 결국 네네. 그냥 미적분학 쓰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긴 하죠. 예. 예. 근데 약간, 그러니까 임의의 패곡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저는 음, 부정확하게 듣고 싶었어가지고. 약간 저 한 개만 뭔가 보인 거 아닌가. 저 P랑 Q를 감싸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네, 지금 요것도 0인 거는 일단 보인 건데 요 네네. 각각을 보더라도 결국 이거 네네. 적분이랑 이거 적분으로 되는 거니까.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알파를 아무거나, 알파는 U 인터섹션 V에서 정의된 아무거나를 클래스 해가지고 델타를 태우면 어떤 클로즈드 폼 오메가가 나오는데 그거를 클로즈드 폼인지 익젝트 폼인지를 따지기 위해서 적분을 해봤다. 패곡선에서. 근데 이미 패곡선에서 해봐야겠죠. 모든 패곡선. 그래서 해볼 수 있는 패곡선이 저 구멍 뚫린 각각의 점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해볼 수 있으니까 각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0이었다. 네, 그래서 익젝트 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클로즈 폼은 없다. 무조건 익젝트 폼이다. 네, 그쵸. 이미지는 전부 다 이그젝트 폼인 거죠. 아, 그래서 클로즈드 폼과 익젝트 폼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서 0밖에 없다. 아, 네. 네, 애초에 예, 네, 말씀하시죠. 하나 더 말씀. 제가 약간 노트 올린 것 중에, 다른 분들 왜 이미지 오브 델타가 또 0, 그 적분 말고 그냥 이거 이그젝트니스 써가지고 보이는 것도 제가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그젝트 시퀀스를 써가지고 이미지 오브 델타가 왜 제로인지를 보고 싶으신 분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그거 금방 하니까. 네, 네. 네네. 그 0 인터섹션까지 보면은 그게 되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H0 근데 원래 근본적으로 익젝트랑 클로즈를 따지는 게 적분해서 하는 거죠, 원래는. 예, 원래. 예,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이라고 하면 얘는 R1일 거고 R1일 거고
얘도 R1이고. 그래서 지금 랭크가 1, 2, 1, 이거 모르고, 아, 그, 얘는 R1, R1, 아니, R1. 약간 어토네이팅 썸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을 찾았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예, 예. 아하.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U 인터섹션 V가 그냥 직사각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상수함수를 가지는 걸 텐데, 그러면은 그, 그 전 H0 U, 다이렉트 썸 H0 V에서 H0 U 인터섹션 V로 가는 거는 각각의 상수함수 A랑 B를 A 빼기 B로 보내는 게 될 거잖아요. 리스트릭션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A랑 B를 A 빼기 B.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서젝션이잖아요. 임의의 실수로 가니까 그 맵이 서젝션인 거죠. 아, 네. 그러면은 그 근데, 이그젝트니스, 네, 코모로지 레벨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이걸로 나타내져 있을 때 서젝티브라는 말씀인 거죠. 그 오메가가 뭐죠? 그 미분 형식. 요거일 때는 서젝티브가 맞는데, 아마 코모로지 씌우는 순간 서젝티비티는 깨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가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서젝티브인 이유가 U 인터섹션 V의 임의의 코호몰로지 원소가 그냥 상수함수잖아요. C. 그래서 서젝션이라는 거죠. 그 약간, 쇼딩 요렇게 젝트 시퀀스, 넣으면 요렇게 네네네, 맞아요. 되니까, 네네. 아, 어, 그러면은 그 델타 맵의 커널이 어, 그 델타 맵의 커널이 요게 델타메인 거죠. 네, 그게 그냥 H0 U 인터섹션 V인 거거든요. 서젝션 조건 쓰면 리젝트해서 컬이랑 이미지 아, 같다 해가지고 커널, 지금 뭐인 거지? 커널 커널 델타가 F, 커널 델, 커널 델타가, 커널 델타? 저기를 F라고 하면은 이미지 오브 F랑 같으니까 요게, 베타맵이라고 할게요. 아, 이미지 예, 베타. 예. 그럼 그게 H0 U 인터섹션 V여가지고 네, 그쵸. 그러면은 모든 애들을 제로로 보낸다는 게 돼서 네, 그래서 델타 맵이 그냥 음, 제로가 됩니다. 모든 네, 그쵸, 정의역의 그쵸. 원소 네, 네. 그러면 이미지 델타가 0일 수밖에 없죠. 네네 맞습니다. 어, 혹시 다시 그니까 지금 이미지 베타가, 그러니까 썰젝션이었기 때문에 이미지 베타가 전부고, H0, U 인터섹션 V 전부고, 그래서 커널 델타가 H0 인터섹션이고, 근데 그걸로부터, 지금 상황이 이제 여기가 U 인터섹션 V H0 H1 X이면 델타가 이렇게 있고 전부 0으로 써가지고 커널 델타가 전부 요거인 상황. 그러니까 이미지 델타는 아, 0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커널 델타가, 그쵸, 이미지 베타니까, 그쵸. 그 커널 델타가 저 전부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게 잠시만요.
커널이니까요. 커널이라는 게 원래 0으로 보내는 거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저게 모든 게 다 0으로 그러니까 커널 델타가 저 H0였다는 것은 다 저게 0으로 간다는 거고, 뭐 이미지 델타 쪽을 봐야 되는데, 이미지 델타가 어디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커널이 지금 전부라는 거니까 0의 인버스 이미지가 전부면 함수는 전부는 쏘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함수 자체가 그래서 제로 맵이 됩니다. 네, 아, 제가 똑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쓴 예. 거네요. 그쵸? 네네. 여기로 쏘는 순간 이제 네. 너는 하나의 원소가 두 개를 쏘는구나 하면서 함수가 깨지기 때문에 음. 같은 얘기였는데, 커널이 저 전부라는 게 이미지가 그냥 0이라는 그 소리랑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 네. 예, 맞죠. 네네. 저 오메가로 얘기했을 때의 그 쇼트 익젝트 시퀀스들이 있잖아요. 체인 오브 그거를 보다가 그건 메이어 비토리스 쪽에서 처음에 봤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거를 호모로지로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서로 그러니까 어쨌든 커널을 익젝트로 잘랐다는 각각의 그 제로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그렇게 잘라준 건데, 클로즈드를 익젝트로 잘라준 건데, 좀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메이오 비토리시 시퀀스에서 했던 그 체인 컴플렉스랑 지금 이 코몰로지의 그 체인이죠. 그래서, 근데 각각에 대해서 맞춰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연결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오메가라고 읽나요? 오메가랑 이렇게 좀 연결 좀 지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결국 코몰로지를 얻어낼 때 애초에, 이걸 가지고 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요걸로 숏 이그젝트 시퀀스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애초에 롱 이그젝트 시퀀스로 만드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베타맵의 서젝티비티를 이용해가지고 코몰로지를 얘네 씌우면 요거의 서젝티비티는 깨지지만 이 베타맵 서젝티비티를 이용해서 롱으로 만들 수 있다의 아, 네, 네. 맥락 정도로 알고는 한번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것만 보면 대수학적인 그 시야가 되게 센 것 같아요. 랭크 결국에는 이그젝트니스 조건 하나 두면은 저 맨 앞에 인젝티브 조건 때문에 첫 번째 맵이 커널이 0이고 이게 이미지가 R1이 되고 그게 랭크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맵이 네, 그렇게 랭크가 R1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델타가 이제 뭐 커널이 0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방금 정원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A랑 A, B를 잡고 A-B의 인터섹션으로 리스트럭션 시킨 것도 사실은 그거의 구체적인 예시 하나일 테니까 그런 구체적인 예시 없이도 이그젝트니스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추상화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까 앞에서는 그 미적분학 그걸 적분을 가지고 한 거고 지금은 이거를 뭐 arrow 화살표를 가지고 한 건데 저 화살표를 로 할 때 막 하잖아 이미지 따지고 커널 할 때 근데 그거랑 그 적분해서의 상황이 잘 매칭이 되면 뭔가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호환이 잘 되면 그 논리가 그 커널 이미지 쓰고 하는 그 논리가 잘 좀 그림으로 와닿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맞춰봐야 겠다는 좀 그 연습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이거랑 다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그거는 약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저희가 원래 애초에 했던 게 여기에 A가 있으면 A랑 0으로 끌고 올 수 있고 여기에 지금 로우 델타 맵이 지금
델타 A를 보내면 로 VA가 되겠죠? 그 외에는 이제 0인 거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만 써도 될 것 같고 나머지는 0. otherwise 제로. 그러면은 D를 붙인 거. 음. 네, A를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클래스로 데려온 거니까. 왜냐면 제 네. 코호모로지는 클래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up to exact니까. 그래서 저렇게 근데 A를 데려왔다. 네. 지금 상황이 여기랑 여기만 적분을 해보면 되는 건데 그 호몰로지 클래스가 두 개니까 여기는 이그젝트고 요거 때문에 여기가 U 파트 여기가 V 파트라고 하면 V는 애초에 제로니까 이그젝트여서 이미지가 제로라는 말은 이렇게 데리고 온 친구가 애초에 여기 서젝티비티 때문에 그런데 약간 호몰로지 클래스 하하 이걸 서젝티비티 때문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매하네. 그러니까 저 인터섹션이 사실상 그 subjectivity 때문에 근데 저게 U에서 사실 온 거였다. 음, U에서 온 거였다기보다는 그게 어쨌든 저 D라는 맵을 구체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 파티션 그냥 오브. 그냥 이그젝트니스 때문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음, 떻게 봐야 되지? 여기서 얘가 지금 이미지가 0이니까 얘 커널이 0인 거고, 그러니까 얘 이미지가 R1인 거고, 그러니까 얘 커널이 R1인 거고, 그러니까 얘 이미지가 R1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얘 커널은 0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그젝트니스 조건 때문에 음. 여기서 온 게 확실하다. 네, 그 아, 정도. 네,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질문이 네네. 그 이그젝트니스랑 적분이랑 연결을 짓고 싶다는 맥락이었던 걸로 알아서 네, 맞아요. 요 서젝티비티랑 적분이랑 아마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서 요렇게 해서 이 적분한 것들은 다 0이니까 네, 근데 요게 서젝티브니까 네, 여기서 모든 A를 전부 다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모든 A를 보냈을 때 다 적분값이 0이다. 만약에 여기가 서젝티브가 아니라면 네, 이렇게 그쵸. 인버스 이미지로 보내는 친구를 이렇게 태워 보냈을 때 그쵸. 여기에 이제 그쵸. 여기에 이제 매칭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서 걔들의 이미지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적분값이 0이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서젝티브라는 게 그 이그젝트니스 때문에도 보장을 받으니까 여기에 임의의 원소를 가져오더라도 여기로 땡겨서 글루인 시키면 뭐 그게 적분값이 0이고 그게 모든 H0 클래스를 전부 다 본 거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이제 0이다. 네.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얘기할 수 있는. 네, 인터섹션에서의 적분이 아니라 전체에서의 적분이니까. 근데 H1X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결국 전체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잡은 거잖아요.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통해서, 어쨌든 글루잉을 통해가지고, 그, 전체로 정의되는 그거를, 잘 얘기했고, 그거를 적분한 거잖아요. W를. 네, 네, 맞는 흐름 같아요.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더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거를,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지금 이게 R2? R2에서 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 점 뚫어 놓고 그러면 이거를 S1과 그 공간이 S1이든지 아니면 S2이든지 거기서 또 혹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 공간 음, X가 이제 R2가 아니라 뭐 S1 또는 S2 이런 상황에서요. 음, 그리고 처음에는 한 점만 뚫어주는 거죠. 두 점 뚫어주는 건 좀 그러니까요. S1은 아마 재미없을 것 같은 게 아, 구멍 뚫으면 R1 돼가지고 재미없을 것 같고 일단 괜찮으신가요? 그런 센스라면 S2도 근데 그, S2는 그렇네 R2가 되나? 근데 그렇게 해서 재미없다고 하기에는 일단 적어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일단 기술을 하다 보면, 음, 근데 그 CP1에서 호를 보는 것도 어, 여기서 어떤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라는 것도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통해서 요 평면에서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는 것으로 매칭이 될 거니까 뭔가 구멍 뚫린 것으로서 똑같이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근데 구멍을 뚫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구멍 뚫었다고 해볼게요. 이건 그냥 약간 어떤, 좀 약간 직관인데, 그냥 이걸 어떻게 잘 기술하느냐 문제고, 그 구멍 하나 뚫었으면 그거 사실 돌려가지고 그걸 북극점에 놓도록 하면 결국 아까 부중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R2가 되는 거 아니냐. R2가 되면 사실 구멍 뚫린 그게 없으니까, 그 한 점 뺐을 때, S2에서 한 점을 뺐을 때는 결국 R2랑 그게 똑같으니까, R2에서는 구멍이 뚫린 게 없으니까 좀 재미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 맥락으로 너무 쉽게 생각해버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옆에 구멍이 뚫린 것도 그냥 돌려요. 돌려가지고 그냥 저거를 북극점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왜냐면 처음에는 구분이 없잖아요. S2에 어떤 하나의 구멍 뚫었을 때는 그게 북극점인지 남극점인지 구분이 없잖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북극점으로 삼아서 하면 그냥 그 R2랑 그 한 점을 뺐다는 것은 R2랑 그 호메오몰픽으로 봐줘야 되나? 어쨌든 하니까 똑같으니까 R2랑 똑같으니까 음, 그 좀 재미없다 이렇게 네, 근데 저희가 그 와인딩 폼, S2에서 와인딩 폼 얘기할 때 네,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뒷세타는 S2 빼기 N S에서 정의가 된 친구고 그래서 이게 U 인터섹션 V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으로 R2에 다운시켜서 보면 음. 그 북극점 기준으로 보든 남극점 기준으로 아, 보든 R2 빼기 0에서 정의된 원폼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네. 음, 근데 이런 맥락에서 뭔가 S2에서 구멍을 하나? 애초에 여기서는 지금 두 개 네, 두 개 뚫었죠. 뚫은 거긴 한데 북극점 음, 애매하네요. 그, 근데 북극점 남극점이니까 약간 좀 예외 케이스가 하나 생기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다른 점을 뚫으면 이제 R2 빼기 0이랑
뭐 P점 하나 더 뚫려서 구멍 두 개 뚫린 평면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어차피 라지 X라는 그 공간이 꼭 R2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뭐든 뭐 메이어 비토리스든 그걸 가지고 코홈롤로지를 만들어서 코홈롤로지들을 만들든 그게 꼭 유클리드 공간에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유클리드 공간 R2 해봤으면 R3도 해볼 수 있고 R3 해봤으면 그러면 R4는 뭐 비슷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뭐 S로 넘어가자. 이게 좀 음,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 같아서. 근데 뭔가 약간 G분의 DG 플러스 G분의 DG 플러스 G 빼기 1분의 DG를 이제 오메가로 변환해서 오메가 차트에서 뭔가 있는 폼을 본다는 게 이 구멍 뚫린 이거를 보는 것과 같은 거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일단 해왔던 계산들 속에서 그게 녹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리고 또 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저는 북극점에서의 프로젝션을 보면서도 사실 남극점에서도 봐야 되잖아요, 동시에. 네네. 네, 왜냐면 이게 다 S2에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해봤는데,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Z라고 해볼게요. Z가 X 더하기 YI로 표현이 됐어요. 북극점에서 봤을 때요. 북극점에서 봤을 때 그 바닥에 있는 그거를 복소 평면으로 봐가지고 그냥 Z라고 할게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밑에 거 있잖아요. 밑에 거를 해봤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그걸 W라고 했을 때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이게 컨주게이시 붙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의 그거 방향 네. 잘못 설정해서 그래요. 얘를 그냥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게 지금 북극점 기준으로 보면 네네. 여기서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을 하는 걸로 보면 네네. 요거를 기준으로 요거를 X축으로 삼고 요거를 Y축으로 삼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방향은 CCW가 이게 맞는데 네네. 아, 네네. 남극점을 기준으로 프로젝션을 한다는 말은 네. 이제 Z축을 이걸로 설정을 해서 X, Y를 반대로 봐줘야 이제 그 관계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네. 요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봤을 때 그 G랑 오메가가 역수 관계가 되는 거고 아, 그, 똑같이 X, Y를 이렇게 둬버리면 한쪽은 이제 평면으로 아, 쏜 게 CW 방향인데 한쪽은 CW 방향으로 돌리는 거라서 아, 컨주게임만큼 그 차이가 나요. 그런 센스에서 좀 자연스럽네요. 저는 컨벤션 정도로, 혹시 그런 문제점이라면 CP1과 동기화를 시키려면 이걸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Z축이 이거니까 방향성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W 바로 설정을 해야 이게 방향이 똑같아지는구나. 같은 방향을 보는 거구나. 카운터 클럭와이즈를 보는 거구나. 이런 거죠. 저는 이거 그냥 컨벤션을 왜 굳이 억지로 이렇게 맞춰야 하나. 왜냐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바로 정의를 해버리면 다 맞아 떨어지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를 억지로 맞춰야 되는 걸로 좀 느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직관도 있었네요. 방향까지도 지켜주자. 네. 그래가지고 약간 요 시계 방향이 위에서 보면 시계 방향인데 아래에서 보면 반시계 방향처럼 보이고 약간 그런 아,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CP1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적분할 때 그 사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됐는데 제가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스테레오 그래픽에서 그게 W를 설정하면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바꿔야 되나 였는데 그게 Z축이 밑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Z축이 밑에 있으면 그 오른손잡이 법칙 이렇게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방향을 똑같이 동기화를 해주기 위해서였구나. 그러니까 직관이랑도 잘 맞는 거구나.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일단
말씀해주신 결대로 트랜지션 맵이 홀로몰픽이 아니면 아, 저희가 네. 보고 있는 대상 자체를 컴플렉스 매니폴드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네네네. 그렇죠. 홀로몰픽으로 잡아줘야 되는 결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다음 시간에 지용현 선생님 노트를 한번 좀 들어보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좋습니다. 음. 제 노트야? 아, 네, 오늘 쓰신 노트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냥 스캐닝, 그냥 그 겉으로만 훑어봤는데, 네. 사실 그냥 와인딩 폼 우려먹는 얘기여가지고, 뭐. 네. 네, 뭐, 와인딩 폼을 위대합니다. 아, 근데 진짜 다 와인딩 폼 얘기예요, 진짜. 근데 이거 S2만 끌고 오더라도 드럼 센스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좀 골치가 아파지네요. 복소수로 얘기하면 이제 드럼 센스에서 얘기를 못하니까. 음, 아, 드람 센스였네요. 그,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네, 그쵸, 그쵸. 아, 그래서 문제가 좀 있네요. 네, R2는 그냥 C로 동기화를 하면 되는데, 이제 S2부터는 트랜지션 맵 이펙트를 고려해야 되는 건데, 그것들 고려하면서 POU를 같이 못 쓰니까, 음. 근데, 그거를 컴플렉스 매니폴드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무스 매니폴드로 생각할 순 없을까요? 만약 드럼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S2에서요. 할 수는 있는데, 네.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 와인딩 폼을 적으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분의 마이너스 ytx 플러스 x dy를 약간 평행 이동한 상태로 그거를 기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트랜지션 할 때 되게 텀들이 복잡하게 나올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한쪽 평면에 한쪽 그 북극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괜찮은데 그거를 반대쪽 평면으로 옮겼을 때 그 남극점 기준으로 보면 그 디세타 1이랑 디세타 2라고 간단하게 기술했던 것이 그 R2에서는 그거를 트랜지션 맵의 이펙트도 고려하면서 그거를 관찰을 해줘야 되니까 어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냥, 그냥 바로, 그, 뭐랄까요, 슈, 뭐라고 하죠? 익스포넨셜 숄트 익젝트 시퀀스로 바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나중에 뭐 스무스 세팅해서 S2를 뭐 봐도 좋지만 일단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게 그게 있다 보니 복소수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네, POU가 안 통하는 그 네, 거길로 가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익스포넨셜 숄트 익젝트 시퀀스 쪽으로요. 그러면 딱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디바이저 얘기할 수 있고, 네, 클래스 근데, 디바이저 얘기할 수 있고, 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아, 지금 드라마니까 뭔가 이러쿵저러쿵 저도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계산으로 끌어내려야 그나마 이렇게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일단 와인딩 폼을 어쨌든 복소화는 할 수는 있잖아요. 복소수화. 그러면 뭐 그거가 결국은 매핑이 그거랑 관련이 있는 계산일 텐데, 그리고 저희가 그 가우스본에 또 복소화를 거칠 수 있죠. 그 라운드 바 해서 그 커버처 해서 그러니까 결국 복소화를 해놓고 결국 그거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 익스포넨셜 숏 익젝트 시퀀스에서 나타나는 그 뭐 디바이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다 적분이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좀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코멘트 있으면 듣고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지효 선생님 기대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부담을 주시면 곤란한데. 아, 기대돼서 잠 못 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어제 잠을 진짜 못 자가지고. 네, 그러면 다음 주 지용현 선생님의 발표를 기대하며 레코드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다.